안녕하십니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김성애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점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을 진행했고요. 1651분의 서포터즈들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관식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에 성공한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말 절대 다수인 45.7%가 계파 갈등 해소를 통한 단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관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어느 답변에 몰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45.7%가 이런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게 민주당 혁신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 16년 당을 돌아보면 정말 끔찍했죠.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당시였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계파가 당을 나감으로써 당이 정말 일순에 조용해진 기적적인 경험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비판받아야 했고 크게 꾸중을 들어야 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아주 높았었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예상외의 선전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의원들은 있지만 앞으로의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느냐? 저희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나가는 모습에 국민분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자는 민주당은 전부 다 거수기냐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끼리 당과 또 정부가 함께 모여서 많은 문제들을 토론하고 그런 가운데서 절충안을 내고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많은 지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점에서 혁신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4.7%가 4분의 1에 달하는 숫자죠. 집권 여당으로서 원칙적이고 강력한 국정 운영을 해달라, 또 수준 높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같이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눈치를 보면서 신사적이려고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야당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태도에 대한 지적, 또 국회의원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개혁적인 정책이 서지 않는 이유도 현실에 안주하고 눈치를 보는 태도, 당내 보수적 세력들의 이해관계와 그거에 따른 반발, 개혁 추진 의지와 전략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따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전 하나로 다 모여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20대에서 여러 의원들을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쪽에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컷오프도 있었지만 일부는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 컷오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경선에서 졌던 적이 있던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한 것이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결국 세종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당대표로 복귀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중에서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열심히 싸웠던 의원들은 정말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는 SNS에서 말조심하는 것이 역력합니다. 사실 요즘 조국 교수만큼 대일본 투쟁에서 앞장선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바라본 20대 국회의 모습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야 할 것 없이 고3 입시 대비반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공부만 하는 그런 입시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가 생기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점수만 따지는 겁니다. 법안 발의를 몇 개를 할 건지, 출석률을 어떻게 맞출 건지, 언론에 몇 차례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정치의 본령인 정무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20대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일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이해찬 당대표만큼 싸우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싸우면 표적이 된다는 것이 20대에서 또 한 번 더 확인이 됐죠.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의원이 보수 언론과 야당과 각을 지고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옆은 보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교과서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40대 여성께서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극우 보수하고 있는 제1야당을 이젠 더 이상 정상적인 집단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만 대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또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40대 여성께서는
국회의원들의 본질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려다 보니 법에 없는 관례를 우선시하고 서로 봐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뼈아프게 저희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더 이상 협상은 없다. 국회에 들어오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최후 통첩을 한 이후에서야 자유한국당이 겨우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원칙적인 태도와 싸움,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따랐던 것이 아닌가. 야당과 협상하고 협치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싸울 줄도 아는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당 보좌관으로 있을 때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당이니까 정부와 무조건 보조만 맞추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아직도 복지부동이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면 청산되어야 하는 적폐가 본인의 선배이고 본인 자신이었기 때문에 싸우려는 저희들에게 자꾸 싸우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넘겼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자료 제출조차도 늦추고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자조가 저에겐 정말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지금 한 번 집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20대 국회 한 번만으로는 더욱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현존하는 이상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한번 혁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년만년 민주당이 집권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정치인에 대해선 언제나 철퇴를 내리는 국민들이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싸울 때 싸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촛불혁명의 지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한 번 더 재창출하고 그러면서 정말 저는 개혁이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처에 있는 과장들 중에 촛불혁명의 정신을 알고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10년의 과정을 거쳐서 단련받고 부의사관이 되고 국장이 돼서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런 정책들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키는 때가 되어야만 정말 문재인 정부가 꿈꾸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작입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의 시작과 진행을 잘 마무리하려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더 말씀을 많이 듣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잘 모으고 정리해서 당에 전달하고 민심이 이렇다는 것, 지지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하는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아직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갈 생각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자주자주 찾아뵙는 싱커의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김성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